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일면에 이런 기사를 싣고 있군요. 폐업 자영업자의 구직 수당 지급한다. 당정이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요.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혈세를 쏟아붓나 우려를 제기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폐업을 할 경우에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했는데 지금 거론되는 내용은 폐업한 뒤 3개월간 50만 원씩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집값만큼 공시가 뛴다. 내년에도 또 보유세 쇼크 오는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요. 최근에 집값 상승세 다시 보이고 있는데 올해 집값 상승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공시지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반영을 하겠다. 평가는 이렇습니다. 세부담 높여 집값 잡으려는 의도다. 그래서 서울, 강남 등 급등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개발의 역설 제2의 비자림로 전국 곳곳 몸살. 비자림로 제주도에 있는 지역인데요. 제주 비자림로 관광객 몰리자 도로 확장하며 삼나무 숲 훼손 논란. 그러니까 경관을 잘 보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이 몰리니까 경관을 잘 보게끔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오히려 그 경관을 파괴하고 있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요. 울릉 추산마을 해안, 인제, 몬배령 등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기무사령관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 청와대 들어갔다. 탄핵 당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른 당일이죠. 2016년 12월 9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계엄령 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군 고위장 관계자는요. 문고리 권력 전화 받고 간저에서 박 대통령 만난 걸로 안다. 이날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날이거든요. 그런데 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내용도 앞으로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수희 변호사, 배정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첫 순서는요. 금강산 이상상봉 소식입니다. 이틀째 어제 가졌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서울서 은하야 부를게. 그러니까요. 평양서 네 할게요. 남북 이상 가족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 기쁨의 대화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금강산 이상상봉 이틀째 작별 하루 앞두고 곳곳 눈물. 손 꼭 잡고 내일은 울지 말자. 오늘까지. 자, 여기 보면요. 그런데 좀 주목되는 내용은 이 이상가족들의 이런 기쁨의 모습들은 참 많이 알려졌는데 어제는요. 남측과 북측의 이상가족 상봉 이 행사의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또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측에서요. 남측 관계자한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왜 자꾸 떨어진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겼는데 북측 분들 이런 것까지 관심을 보이네요.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북측 관계자들은 이상가족 상봉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다네요. 그리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북 관계와 관련해서 계단식으로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나라도 있지 않느냐. 이건 미국을 겨냥한 말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런 대화까지
쪽이 남쪽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기사입니다. 북 관계자, 문 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집니까? 이상상봉 둘째 날, 남 상황에 관심을 묻기도.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사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상가족 상봉 둘째 날에는요, 객실에서 이루어졌는데 북한 측에서 식사를 제공한 도시락의 모습입니다. 음식이 좀 맛깔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그런 용기는요, 굉장히 좀 독특해 보입니다. 자, 정우가 교수님. 이 이상가족 상봉 얘기는 참 여러 가지 사연, 그리고 뭐 기쁨의 소식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관심사는요, 북측 관계자들이 남측 상황에 대해서 꽤 관심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저 남북이 서로 이제 화해 협력을 위한 그런 커다란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 정상 간이 지금 두 번을 만났고 또 미북 회담도 있고 비핵화를 둘러싼 여러 이제 논의가 상당히 숨가쁘게 전개되어 있는데 남과 북이 이제 공이 어쨌든 간에 이 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재자론이든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고 문 대통령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책 추진에 상당히 그 탄력을 받느냐 아니면 조금 더뎌지냐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북측 관계자들의 저 지지율 관련 발언은 어느 정도의 약간의 관심과 걱정,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들어간 건가요? 물론이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비핵화를 둘러서 남북의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위협이었다가 이제 평화 화해 협력 이런 공간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남북 입장에서 다시 거스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남북, 미북 정상 간에 만난 것은 어쨌든 간에 북한의 현실 속에서의 경제난 타기라든가 뭐 체제 안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차질을 빚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통상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든 경협이든 만나게 될 경우 제가 2000년에 그 평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적인 실무 요원이 있고요. 굉장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별도로 붙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향이라든가 뭐 남한의 정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죠.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구하고 자기들이 설명할 것은 하고 그런 과정도 이번 공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기대 전 시장님, 사실 북측이 우리의 정치 상황, 특히 이제 선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선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관심을 보이고 어느 정도 약간 걱정도 하고 그리고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까?라까지 묻는 상황을 보면요. 확실히 북한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에요. 네. 북한이 굉장히 다른 때에 비해서 적극적인 것은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잘 성사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체제 보장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도 같이 오는 건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절박한 심정이고 아마 이것은 어찌 보면 북측의 관계자들이 저런 대통령의 지지율을 물어보는 것은 저게 곧 남한으로도 저게 보도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특히 남한의 어떤 국민들의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정략적 의도적인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지적 동반자 관계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는 약간 변론인데 지지율 얘기가 나와서 이제 북쪽 사람은 이렇게 북쪽 관계자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상상봉 요 행사로 인해서 지지율이 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러운 전망했는데 실제 이제 남북 문제가 최근에 약간 교착 상태에 있다가 조금 풀린 듯한 모습이고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인데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지표나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다. 특히 고용률이 뭐 그 외환 위기 이후로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사이에서 조금 한 2% 정도 최근 뭐 여론조사에서 반등이 있었을 때가 9월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은 미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조금의 지지율 변화가 예.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을 포장하기 위한 어떤 방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차가운 머리로 예. 그리고 가슴도 차갑게 한 상태에서의 예. 회담이어야 하는 거고 경제 문제는 내부 문제는 또 국내 문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고 예. 이 둘을 그러니까 좀 지지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뭐 여론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청해야 될 여론과 예. 아니어야 할 여론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이게 성장론이 아니다 이거는 예.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은 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는 참 복잡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거다 저거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북측에서도 지지율에 관한 얘기를 했길래 오늘 첫 순서라고 다뤄봤고요. 북한 문제로 계속 이어가 보죠. 트럼프, 김정은과 2차 회담 가능성 크다. 이런 얘기를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비핵화 접점 찾았나 이런 추정이 나오긴데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상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조치 취했느냐, 북한이 비핵화 조치 취했느냐는 질문에 미사일 실험 등 중단했다. 지켜보자. 좀 긍정적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결과가 열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 성과 도출된 9월 중에 북중,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숨가쁜 일정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옆에 기사,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세 돌파구 찾아 남북미 정상이 다시 움직인다라면서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기사 좀 보죠. 자, 이렇게 지금 정상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과 미국이 핵 신고서와 종전선언, 맞교환 문제가 계속 논의 중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타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는요, 왜 이것이 어려운가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렇습니다. 한갓 정치적 선언 얻어내려고 협상 미천 통째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한갓 정치적 선언은 종전선언을 말하는 거고요. 협상 미천은요, 핵신고서, 핵물질, 핵시설, 핵기술 이런 핵과 관련된 자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래서 여기 좀 자세한 게 있습니다. 만일 이 교환이 성립된다면 북한 핵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북미 관계를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 해도 이 같은 거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부 당국자가 지금 진단했는데 그럼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나오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범위를 줄인 핵신고 그리고 의미를 축소한 종전선언으로 현실적 타협 가능성이 있다. 하긴 하지만 어정쩡한 내용들로 봉합이 된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배정호 교수님. 네. 관건입니다. 핵신고서와 종전선언 맞교환 문제 지금 계속 논의가 활발하게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기사처럼 어렵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서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3.5% 정도 성장률을 보이다가 지금 뭐 마이너스 3%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 협상하는 것은 미국은 종전선언 카드를 북한에 주고 그리고 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카드를
미국에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리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핵 리스트. 그런데 핵 리스트를 다 예. 신고를 해라라는 예.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예.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럼 이제 미천을 다 주겠느냐.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신고하고 싶은 것만 신고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종전선언을 예. 확실하게 해주면은 예. 미국도 너무 부담이 크니까 예. 그걸 좀 이제 축소하는 의미를. 그럼 종전선언을 좀 어정쩡하게 축소하는 건 어떤 내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언적인 의미.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 이제 방점을 찍는 그런 종전선언을 한다는데. 그러면 종전선언인지 종전선언 아닌지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뭐가 만든다는 건가요, 그럼? 이제 종전선언 다음에 다시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미국은 계속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예. 결국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을 곧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 4차 방북에서도 구체적인 결론이 안 나오면은 예.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예. 그래서 방북하기 전에 예. 뭔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당 부분 조율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좋은 결론이 나온다면은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행이 성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걸 계기로 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사자의 종전선언까지도 가능할 거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갑 해설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에 맞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미국 국내적으로 북한은 저 경제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저 중간 선거 때문에 국내 정치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100%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주저하고 타협이 아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종전선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앵커도 얘기했듯이 이제 범위 줄인 핵신고라는 건 신고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 사실과는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의미 축소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 그런 의미 축소한 종전선언이 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그다음에 핵 시험장에 대한 폐기 뭐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했고 그다음에 어떤 미국 유해 송환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데 반해서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준 것은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전 선언이라도 해라. 선언이라는 것은 뭐 실적인 어떤 물질적 지원, 뭐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언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왜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냐라는 점을 지금 뭐 남한에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야, 그러려면 너희들 핵 리스트라도 제공을 해라라는 추가적인 지금 옵션을 계속 좀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협상 과정이라 보여지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 관련해서 이제 종전선언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고 관건은 이제 경제 문제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IMF라든가 국제금융기구의 제재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과 유엔의 제재라는 건 지금 굉장히 촘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 결의안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남한에서 지난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관계 입장에서 요만한 거 하나 작은 걸 하나 들여오려고 해도 철저히 보고 신고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야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완화에 대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 가능성을 얘기했고 폼페오가 지금 4차 방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해리스 준비대사하고 최 부상하고 이제 물밑에서 굉장히 긴밀한 얘기들이 됐고 어느 정도 상당히 근접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난 3차 방북 때처럼 빈손으로 왔을 경우에 정책 부담이 너무 큰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2차 북미 간의 회담 가능성 그다음 향후 전개될 뭐 9월 유엔 총회라든가 9월 말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 종전 선언을 둘러싼 의미 있는 진전 있는 북한 측의 어떤 뭐 리스트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좀 펼쳐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아까 방금 보신 기사는 약간 뭔가 애매하게 수준이 좀 떨어지게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했는데 정원갑 해설위원께서 그래도 뭐가 진전을 보일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또 관련 기사 좀 하나 더 보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요.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GP, 감시 초소, 뭐 영어로는 가드 포스트 됩니다. 북한과 10여 개 일단 시험적으로 빼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는요, 사실 무장화는 안 되지만 우리나 북한이나 다 이 GP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 초소를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60여 개, 북한은 뭐 한 160여 개,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초소 한 10개 정도를 북한과 우리가 모두 좀 빼는 걸로, 폐쇄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기대 전 시장님. 이렇게 보면요, 북한과 미국이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성의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한국과 예. 북한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좀 남북 관계는 진전이 되고 있는데 네. 북미 관계가 좀 교착 상태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 그렇다면 우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자 해서 특히 미국의 제재를 의식하지 않는 또 예.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좀 과감히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GP를 서로 철선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나중에 지뢰 제거라든지 또 병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면에서의 신호탄인데 예.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함으로써 예. 미국한테도 여러 가지 측면의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 보수 진영에서 아무래도 이런 군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 시각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의 안에 보면 예. 지금 이제 DMZ 안에 설치된 GP 예. 개수가 이제 남북한이 뭐 공개는 안 했는데 예. 대충 드러난 거는 남측이 60여 개, 북측이 160여 개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송영무 장관은 이 GP를 빼내는 데 있어서 상호주의를 엄밀하게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그 없애는 숫자가만 서로 상호주의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애초에 개수 자체가 60개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숫자가 다른데 약간 그렇죠. 비례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최종으로 DMZ 내 GP 숫자를 예. 서로 동일하게 한다면 저는 그건 엄밀한 상호주의가 맞는데 지금 빼내는 숫자를 동일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줄이는 숫자를 좀 북한은 좀 속도를 더 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좀 보조를 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긴장 완화인 거죠.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저희가 좀 이산가족부터 해서 뭐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꽤 지났습니다. 8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